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지난 9월에 이 P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PPI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오늘 발표된 CPI는 뭐 그런대로 별다른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어제와 오늘의 그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부분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달에, 그러니까 9월에도 0.5% 상승해가지고 꽤 높은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지만 그 전달 8월에 비하면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던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나 일반 경제계에서도 이러한 그 종합 물가 지수보다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외해버리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빼고 난 근원 물가 지수를 따지면은 이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0.3%씩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0.2%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안심할 수준이다 볼 수 있는데 0.3이니까 그거보다 높아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염려할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준에서 볼 때는 그냥 뭐 지금 보고 있는 수준에 또 예상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이 정도가 이제 어제와 오늘의 그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 인플레이션율이 안 떨어지네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작년에 이제 6월, 7월에 최장점을 이뤘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최고 올라갈 때 하면 이제 9%대까지 연율 기준으로 9%대인데. 근데 지금은 뭐 연율 기준으로 뭐 3.7에서 이제 4.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래 2%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바로 연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경제계에서는 조금은 뭐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 연준의 정책이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장 경제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면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자본주의가 기초가 시장 경제다.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 시장이 움직일 때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침체에 빠질 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수정된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저희가 팬데믹 때는 뭐 아주 극단적인 정부의 개입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와서는 정부가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연준이 돈을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금융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위 간접적인 정부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은행들의 돈이 넘치게 되고,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은행들은 자꾸 대출을 하려고 하게 될 거고, 또 돈이 남아도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출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져서 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잘 된다. 이제 이게 금융정책이고, 반면에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있으면은 연준에서 돈을 줄여버려요. 돈을 줄이게 되면은 은행에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은행은 예금 이자를 더 많이 줘서 예금을 가져가야 되고,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출하겠다는 사람도 줄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식는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제 금융정책이고, 또 하나의 정부의 개입은 뭐가 있냐면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이것은 재무부. 재무부는 돈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재무부는
세금을 받아들인 걸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을 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돈의 양을 조정하는 것은 연준이고, 그 다음에 재무부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기구인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빚을 더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한다. 뭐 도로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이제 활동하는 거죠. 네. 이것이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그런데 너무 경제가 과열된다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해버리고 정부 사업을 줄여버리는데, 자, 여기까지가 좀 너무 방대한 설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연준은 굉장히 긴축을 해왔어요.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금리를 올린 것도 지금 역대적으로는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의 효과를 많이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또 하나의 경제의 정부 개입의 한 축인 재무부는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10개를 했다 그러면 재무부가 경기 부양을 한 6, 7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잡히냐 하는 것은 그만큼 긴축에 대한 강도가 재무부의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죠. 긴축이 더 잘 돼가지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서서히 낮아지더라도 경기 침체의 위험을 피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후자 쪽이요. 후자 쪽이라고 좀 보이잖아요. 네. 후자 쪽이라고 보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후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시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재현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잡힌다 하는 것은, 저희가 경제는 뭐 유명한 경제학의 그 용어가 있죠. 경제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뭔가의 대가를 치르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잡고자 하면은 뭔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좋으냐?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막 걱정이 될 때는 네. 경제가 좀 나빠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라고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요. 네. 네. 월마트의 전 CEO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나타나죠. 이제 네.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죠. 이제 학자금 융자가 재개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팬데믹 때 모아놨던 그 추가 저축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런 우려는 또 있지만, 그것도 지금 한 분의 의견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과연 줄이고 있느냐? 그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통계는 못 잡혀요. 안 잡히고. 네.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사람이요, 우리가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은 저축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득이 줄어들 때 훨씬 소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축이 줄어들고 있어도 지금 소득이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일어나면 고용이 더 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많이 있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축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기대됩니다. 어떤 질문이실까? 이 항상 이 저 뭡니까 뭐 물가 지수를 얘기할 때 보면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물가 지수가 좀 낮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가스비 넣는 것도 에너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장 보는 것도 식품 가격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가격이 바로 저 돈이 나가는 게 바로 이 에너지와 식품인데, 그렇죠.
아니 이거를 제외하고 근원 물가지수만 자꾸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 이건 좀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폭풍 공감입니다. 아주 뭐 무식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미국 경제계에서는 통해 있지만 많은 어. 분들이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이셔요. 어. 세계에서 근원 물가지수를 따지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아, 미국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허. 왜 이유가 있냐면은 에너지하고 식품은요. 공급 쪽에서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비가 갑자기 는다 그래도 공급을 한꺼번에 빨리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라든지 식품 부분은 이게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어느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또는 뭐 홍수가 났다. 그러면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매달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에너지하고 식품의 변동폭을 그대로 반영한 종합물가지수를 가지고 경제 지표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한 달은 거기에 연동되는 생활 비용을 올려준다든가.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떨어지면 또 깎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경제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도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 높은 두 부분을 빼고 난 근원 쪽을 보면은 추세를 읽기가 더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질문이 너무 좋으신 게 지난 몇 년 동안은 이게 그 두 개의 분리가 그렇게 타당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올라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이 막 올라 있으면은 나중에 공산품 가격에도 오르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주거비도 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물값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게 올라가면 당연히 렌트를 올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근원 물가지수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현상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식품 부분을 빼고 난 근원 물가지수를 보면 에너지하고 식품에서의 그 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 혼란 이것을 제외한다. 이런 면에서 근원 물가지수를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나눠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는 너무나도 모든 게 지금 이상현상이 돼서 그게 꼭 그 좋은 방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두 번에 있는 예외적인 현상 때문에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은 또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이 두 개, 세 개를 다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그런 물가지수라는 거는 경제학자들이나 얘기를 해야 될 얘기지 우리 같은 막상 정말 이 소비자들은 아니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바로 에너지와 식품인데 그거를 자꾸 제외하고 무슨 물가를 따진다는 게 이게 우리로서는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자꾸 마치 든단 말이에요. 소외되는 그게 듯한 소외되는 느낌이 그게 들어요. 막지 않는 것의 또 다른 대가는 뭐냐면요. 네. 에너지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네. 기분 좋죠. 그러나 그때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기분이 좋듯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교차되면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양쪽의 좋은 면만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 좀 보시면 아니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식품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하는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가솔린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도 얼마나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어요. 해봐야 몇 센트 이렇잖아요. 결국은 지수로 따져보면은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기억을 많이 지금 또 잘못 보시면 왜냐하면 가솔린 가격이 우리 캘리포니아가 워낙 높은 지역이지만 가솔린 가격이 요즘에 평균 한 6불 좀 넘어 있잖아요. 6불 50불. 네. 이게 또
지난 뭐 1년 사이에 가장 낮았을 때는요, 4불 때까지 갔었어요. 4불 95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4불 95잖아요. 거의 5불에 근접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20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의 변동폭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경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새 좀 들어서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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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주 이렇게 우리 최 대표님을 늘 돕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